자,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랑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어떤 아이인가? 일단 이 관계대명사라는 문법적인 요소는 우리 한글에는 없는 문법 요소예요. 우리 한글 문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 문법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 영어에서 굳이 써줘야 되는, 그죠? 우리가 일부러 의식해서 넣어줘야 되는 그런 문법 개념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놓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이 관계라는 이 용어가 접속사의 역할을 말해요. 접속사 역할. 이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가 한 세트로 와야 하나의 문장이 성립할 수 있는데, 만약 문장 안에 주어 동사절을 하나 더 넣고 싶으면 그 둘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게 접속사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은 누구의 관계냐?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접속사적 역할을 관계대명사가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대명사니까 명사 역할까지 명사 앞에 이제 나오는 명사를 다시 이제 지칭하는 그런 대명사 역할까지 동시에 하는 것이 관계 대명사라는 아이입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우리가 한번 적어보면은 명사나 대명사 대신 쓰이면서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영어 문법에서의 관계대명사라는 요소다. 우리 한글에는 없다. 그래서 영어를 할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문법적인 요소다. 자, 첫 번째 그 관계대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종류는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대명사로서 명사를 지칭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 오는 어떤 명사를 지칭해야 되는데, 그 앞에 오는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합니다. 선행사가 먼저선, 한자로 먼저선, 올, 행, 말사. 그러니까 먼저 앞에 와 있는 말이 선행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행사는 종류가 이제 사람으로 오느냐, 그리고 아니면 사람 아니라 사물 또는 동물로 오느냐, 아니면 사람과 동물을 포함해서 공통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아이, 그리고 사물을 가리키는데 이 선행사가 안쪽에 포함되어 있는 선포관이라는 아이, 자, 요런 종류의 이제 선행사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할이 뒷문장에서 주어 역할이면은 주격이라고 하고, 목적어 역할이면은 목적격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소유격이 이제 역할이었으면은 소유격 역할의 관계대명사. 이렇게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이고 주격일 때 우리는 who라는 아이를 씁니다. who. 자, 목적격일 때는 whom 또는 who를 이제 같이 쓸 수도 있고요. 소유격은 whose라는 아이를 씁니다. whose. 자, 선행사가 사물, 동물일 때 주격은 which입니다. 목적격도 똑같이 which를 쓰고요. 소유격은 사람과 똑같이 whose를 쓰는데, 사물일 경우에는 그거를 of which라고 바꾸어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행사 종류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that이라는 아이예요. 자, 주격과 목적격에 공통적으로 that을 쓰고요. 소유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물인데 이제 그 선행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아이는 what이라고 하는 아이고, 주격이랑 목적격만 있고 역시 소유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표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선행사에 따라 또 문장에서 어떤 격이냐에 따라서 종류를 같이 학습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관계 대명사를 만드는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관계대명사는 아까 관계라는 말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킨다. 그래서 이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려면 두 개의 문장이 원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앞에 오는 문장은 예를 들어서 I read a book. 나는 책을 읽는다. 근데 또 다른 하나의 문장, 뒷문장은 the book. 그 책이 is interesting, 흥미롭다.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두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과정이 관계대명사의 과정인데요. 첫 번째, 두 문장에서 겹치는 단어를 찾습니다. 겹치는 단어가 있어야만 이제 둘을 연결해서 한 문장을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가 있느냐? 어북이죠, 여러분. 어북 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책이 이제 흥미롭다니까 더북. 그래서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자, 찾았고요. 두 번째. 겹치는 두 단어에서 앞문장의 단어가 선행사가 된다. 먼저 왔으니까 선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어북이 선행사가 돼요. 세 번째, 뒷문장의 단어는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소유격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아까 여기 이제 관계대명사의 종류에서 격이라는 게 있었어.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있었는데 뒷문장에서 이 단어가 어떤 역할이냐? 그러면은 여기서는 뒷문장에서 더북은 주어니까 주격이라는 아이. 자, 앞에 오는 선행사는 사물이었고 주격이라는 아이를 골라야 돼요. 그러면 자, 네 번째 순서. 선행사와 격을 고려하여 알맞은 관계 대명사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문에서의 종류는 뭡니까? 사물이고 주격이었으니까 우리가 위치라고 하는 아이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위치를 써야 되겠구나 확인을 했고요. 자, 다섯 번째. 앞문장을 선행사가 나올 때까지 쓰고 앞문장을 선행사가 나올 때까지 쓰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적어볼게요. 앞문장을 선행사가 나올 때까지. I read a book. 자, 이제 선행사가 나왔다.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선행사 바로 뒤에 그 선행사 바로 뒤에 아까 결정해둔 관계 대명사를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위치를 찾았죠? 위치를 여기 어북 뒤에 써주세요. 자, 썼고요. 자,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하냐? 6번 관계사 뒤에 자, 뒷문장을 이어쓰는데 선행사와 겹치는 단어 있죠. 아까 같았던 그 단어는 생략하고 씁니다. 아까 여기 위치가
더 북이 앞에 이제 선행사 어북이랑 같은 단어였잖아요. 이 아이를 생략하고 그러면 is interesting만 남는데 요거를 써줘요. is interesting 요거를 써줍니다. 7번째. 만약 앞문장에서 그 선행사 뒤에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 이어서 쓴다. 근데 우리 방금 예문에서는 이 선행사가 이제 어북이라는 거였는데 아까 I read a book까지 썼을 때 이미 문장이 끝났어. 뒤에 남은 게 없어. 그러면 안 써도 되는데 만약 남는 경우에는 그 뒤에 이어서 써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만들어진 관계대명사 문장을 봅시다. I read a book which is interesting 인데요. 그러면 이 which is interesting 이라는 관계사 부분이 이 선행사를 항상 뒤에서 꾸며주는 후치수식하는 이런 구조가 돼요. 해석은 나는 흥미로운 책을 읽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는 이 선행사 어북을 which is interesting이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로 나는 흥미로운 책을 읽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문을 더 해볼 텐데 이번에는 어떤 예문이냐고 하면은 이제 선행사를 쓰고 나서 앞문장의 뒤에 이제 문장에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 그거를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the man 그 남성은 is kind 친절하다. 이 문장에다가 he 그 사람은 lives 산다. next door 옆집에 산다. 요런 두 문장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단어가 겹치느냐? the man이랑 he가 같은 사람이야. 그 남성이 친절한데 그 남성은 옆집에 살아. 이 두 대상이 같은 명사예요. 그러면 the man이 선행사가 됩니다. 사람이죠. 뒷문장은 he가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주격이 돼요. 그러면 두 문장을 합했을 때, 자, 첫 번째 문장을 선행사가 나올 때까지 쓴다 그랬죠.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을 the man 주어를 쓰자마자 얘가 선행사니까 요까지만 쓰고 스탑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선행사, 종류, 사람, 주격, 그럼 후가 되겠죠. 이 찾아낸 관계사를 바로 뒤에 써줘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뒷문장에서 겹치는 단어 he를 없애고 lives next door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앞 문장에서 지금 the man 뒤에 is kind가 남아 있었어. 그러면 is kind를 이 뒤에 연결해서 써줘야 돼요. 자, 그럼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the man이라는 주어를 who lives next door라는 관계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문장 동사 is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쵸?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옆집에 살고 있는 그 남성은 친절하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자, 결론적으로 관계대명사 문장을 만들게 되면은 어떤 이제 형태로 남느냐?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위치하면은 보통 앞쪽에 명사 형태의 선행사라는 아이가 옵니다. 그쵸? 우리 아까 선행사 뒤에 바로 붙여줬으니까. 그리고 이 관계 대명사 뒤에는 아까 겹치는 단어를 반드시 생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 구조가 하나 빠진 불완전 문장 구조가 와요. 뭐 주어든 목적어든 소유격이든 빠져있는 불완전 문장. 불완전 문장은 꼭 필요한 문장 요소가 빠진 문장. 그쵸? 그런 문장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이 해석을 했을 때 이 관계사와 이 불완전 구조 요 세트를 관계사절이라고 하거든요. 요 아이가 앞에 오는 명사인 선행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후치수식 뒤에서 꾸며주는 후치수식 구조예요. 그러면
이 선행사를 꾸미는 관계사절이니까 이 관계사절은 형용사절 역할입니다. 우리 그 선행사가 명사라 했잖아요.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은 원래 이제 우리 품사에서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죠. 그 형용사처럼 선행사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데 동사가 들어있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절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사 뒤에는요. 자, 주격 관대 뒤에는 주어가 빠진 불완전 문장이 와야 돼요. 그쵸? 주어가 없어. 이렇게 쓸까요? 주어가 빠진 불완문이죠.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누가?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 문장이죠. 자, 소유격 관대 뒤에는 소유격이 빠진 불완전 문장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 구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목적어가 없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소유격이 없는 불완전 구조가 와야 된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 문장이다. 관계사 앞에는 선행사가 와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 주격 관계 대명사절의 그러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는 뒤에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동사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 절의 동사는 동사 수일치가 0에서 중요한데 선행사와 수를 일치시킵니다. 선행사와 수를 일치시킨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격 관계 대명사 절의 동사는 선행사와 수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my는 is the student. 학생입니다. 자, 어떤 학생이냐? who. 자, 근데 이 학생이라는 말이 3인칭 단수 주어고 지금 시제가 현재야. 그래서 likes, 그쵸? 좋아하는.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다. 그래서 여기에 선행사 단수니까 일반 동사의 s 요런 거를 이제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Tom ate the cookies. 탐은 쿠키를 먹었어. 근데 이 쿠키들은 were 있었다. on the plate. 접시 위에 있던 쿠키를 먹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선행사가 the cookies. 복수명사. 그러니까 이제 동사가 누가 왔어요? were이라고 하는 복수동사가 왔죠. 이런 식으로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오는데 그 동사의 수는 선행사에 맞춰서 단수동사 쓸 건지 복수동사 쓸 건지 일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